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6일자 쉼터택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유포하여서 많은 택시기사들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구독을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쉼터택시 방송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으로서는 운송수익금 전액 납입과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이런 것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운송수익금 전액을 납입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택시 근로자들은, 택시 기사들은 택시 영업을 하면서 손님에게, 즉 승객에게 받은 택시 요금을 운송하면서 받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운송 수익금입니다. 수입을 해서 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운송 수익금은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택시 영업을 해서 손님이 타고 목적지 가서 그 요금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운송 수익금이랍니다. 운송 수익금. 그 전체를 납입하는 것을 전액 관리제라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하느냐? 사용자, 즉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벌고 작게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요금을 제대로 받아서 납입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납입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금 전자화폐인 카드, 신용카드와 또 체크카드, 또 교통카드 등이 여러분들이 전액을 납입을 하고자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회사에 납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하여서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노름을 하고 이지랄 해가지고 이 지랄해서 방송 용어가 좀 가지고 이런 짓을 해서 택시회사를 잡혀서 또 노름하기 위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빌려서 또 노름을 해서 나중에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빌려준 자는 보통 사람들입니까? 택시를 담보로 해서 전부 다 받았는데 빌려주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금액 한도가 차게 되면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전액 관리제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돈 들어오는 걸 그대로 고스란히 은행에 저금을 시켰다가 요소에 즉 택시 운행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돈으로
또 임금을 또 지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액관리제라는 겁니다. 택시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택시회사에서 사용자들이 관리하여서 그 돈을 여러분 택시기사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전액에서 또 부가세가 발생되면 그 부가세를 우리 택시기사들에게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는 게 90%가 됩니다. 부가세는 10%죠. 전액의 10%의 90%가 기사들에게 처우 개선, 복지, 처우 개선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물로 했습니다. 현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서 이제는 현금으로 전액을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산업금 그 금액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운송 수익금을 입금시키는 거기에 맞춰 부가세가 발생하는 그 부가세를 개개인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운송 수익금을 올린 그런 택시 기사들의 돈을 부가세를 나누어 가지는 이런 일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평하게 월 매출액에서 부가세가 발생된 그 금액을 부가세가 발생된 금액 90%를 택시 기사들 일률적으로 일일 계산을 해서 다 지급을 했다면 일일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한 일 하루하루 일한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를 전체 금액과 총 근로자 즉 택시 기사들이 일을 한 총 근로 일수가 있습니다. 그 근로 일수로 나누면은 일일당 부가세가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자가 개인에 맞게끔 선 지급을 10만 원씩 해오고 후 지급은 남아있는 부가세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1차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 된 것은 부가세 신고를 7월 달에 하게 됩니다. 7월 달에서 그것을 확정받은 금액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또 세금을 주고 나라에다 세금을 미리 주고 사온 물건이 있느냐 하면은 손님들에게서 받은 그 금액 택시 요금 속에 부가세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받은 게 있죠. 그 돈을 서로 빼야 되겠지요. 나라에 세금을 준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확정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택시기사 여러분들께 일일 계산을 되어서 지급을 해오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1기분은 8월 2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기분 7월부터 12월 달까지 부가세가 발생된 것을 세금이 발생된 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1월 달에 신고를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 그 금액 중에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될 잔액이겠죠. 선지급 10만 원씩 했으니까
6개월이면 6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1년이면 12만 원, 120만 원을 받았겠죠. 그렇게 받은 것을 제한 나머지의 돈, 나머지에 있는 이 금액을 이제는 이 기부는 2월 25일까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듯이 전액 관리자, 즉 택시 회사에서 운송 수익금을 전액을 받아서 사업에 이용을 하는 그 관리를 해서 지급될 건 지급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입이 택시 회사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사장도 월급을 받아갑니다. 사장도 월급이 있습니다. 그 월급 외의 돈은 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관리하여서 어려울 때 택시 회사가 어려울 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발생되는 퇴직금은 적립을 계속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그냥 돈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퇴직금 부분을 적립을 시켜 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잘라 먹어보면 나중에 계산되기 참 어렵답니다. 부가세를 선지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가세를 지급 안 하고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서 주게 되다 보면은 그 안에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맛도 못 보겠지요. 가고 돈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 금액이 일개 택시 기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 명에는 얼마가 되지가 않지만은 전체의 기사들에게 하게 되면은 금액이 크게 됩니다. 그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라 먹는다. 회사 사장이 그 돈을 잘라 먹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급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액을 납입을 하는데 그것만 있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월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월 소정 근로 시간은 뭐냐? 그 시간에 기본적으로 그 시간을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소정 근로 시간이 사실상 법정 근로 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지만 택시기사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4시간 40분이라는 이런 시간에 의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습니다. 1일 4시간 40분으로 해서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에는 주유 일을 포함시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은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포함시켜서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즉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겁니다. 주휴일은 근로를 제공을 안 하죠. 일을 제공을 안 하면서 그대로 임금을 받는 겁니다. 근로 제공하는 시간과는 다르죠. 근로 제공하는 시간에다가 주휴일을 포함시킨다. 그렇게 하여서
지급되는 것이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를 제공해 주는 시간과 주휴일을 포함시킨 이것을 소정 근로 시간.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정 근로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걸 가지고 일일 계산을 대봐도 계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휴일을 뺐기 때문에 주휴일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만근 25일입니다. 만근 25일. 만근 25일을 계산을 되다 보면은 30일로 계산되는 예가 많습니다. 30일. 30일로 계산되다 보면은 약 몇 시간, 뭐 130시간, 1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소정 근로 시간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법정 근로 시간에 맞게끔 8시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택시는 지금 현재 몇 시간 일합니까? 8시간만 일합니까? 그 이상은 일을 하고 있죠. 그 이상을 일을 하게 되는 이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일하는 것들은 200%의 휴일이니까 휴일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가 된다는 겁니다. 즉 100%를 합치니까 임금이 배가 되겠지요. 주휴일, 휴일 외에, 즉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일하는 이 일은 특별 수당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실 200%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인 겁니다. 4시간 40분, 5시간 40분 이렇게 줄인 겁니다. 줄여야만이 월 25일을 근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정 근로 시간. 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서 주 40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최고의 한도의 시간이 6시간 40분까지 될 수가 있다. 6시간 40분을 하면은 월 2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돼요. 주 6일을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시간 40분 곱하기 6 하면은 주 40시간이 나옵니다. 이런 얄팍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 노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노조를 욕을 해서 욕을 하는 게 뭐라서 그런 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택시 종사자에게 사실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21조 11항에 의해서 택시 기사들 안전 운전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줍니까? 아니지요. 결근계를 내면 결근계를 안 받아줍니다. 25일 근무제에 쉬는 날이 겨우 차량이 차량이 비번, 즉 휴무될 때 이때만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에 지쳐있는 택시 기사들이 쉬려고 하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사실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게 되면은 결근계를 받아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사용자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런 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왜 방귀를 못 듭니까? 방귀를 들고 그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가면은 충분한 대우를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 회사는 그 이상의 악랄하게 택시 기사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택시 기사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나이를 가지고 정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노조가 바로 잡아주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용노조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는 노조라는 겁니다. 이 노조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모여서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그들을 또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압력에 견딜 수가 없는 택시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근계도 제출 안 하고 집에 써야 될 돈들을 산악금을 정해놓으니 그 정해놓은 돈을 채워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정말해서 집사람이 있으시면은 집사람이 나가서 노동력을 팔아서 벌어놓은 돈, 이 돈을 회사에 납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써야 될 돈들을 회사가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결근기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런 잔인한 이런 회사를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끔 여지껏 당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소정 근로 시간에 맞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급을 받는 겁니다. 여기 기본적인 근로를 제공해주고 받는 돈들입니다. 이 돈들이 과연 얼마가 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임금, 즉 말해서 법적으로 해봐 볼 때는 약 11일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를 받아야만이 우리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가 됩니까? 우리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액 관리제를 해야만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도 전액 관리제를 하게 되면은 그에 걸맞는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택시 기사들을 거지 행사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공익사입니다. 국가의 정말로 공익적인 이 사업으로서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액을 입금을 시키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이거지. 그 세력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노조, 이 노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노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할 수가 없다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땅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조는 있으나 마나는 노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모르는 이런 택시기사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루 몇 시간을 일을 해줘야 되는 것든지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라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거짓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시기사 여러분, 이 택시기사, 불쌍한 택시기사 여러분, 언제까지 이 의용노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피와 그동안 살아온 땀들이 묻어있는 이 운송수익금, 근로를 제공해주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임금을 언제까지 받으려고 합니까? 정부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택시기사들에게 대접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얼마를 벌어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도록 만들고 방해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노조라는 것입니다. 노조가 아우성 질러야죠. 노조가 택시기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뭘로 알리겠습니까? 전액관리제로 알리는 겁니다. 전액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임금을 제하고 또 회사에서 운영비를 제하고 회사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전체 금액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또 빼가 버리고 또 거기에서 노조가 자기네들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조가 야금야금 먹고 불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택시 기사들 생활비가 유지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데다가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런 정부,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사는 자기네들의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디서 수입이 창출하겠습니까? 택시 기사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서 택시 영업을 해서 벌어오는 그 돈에서 수입을 창출. 한 푼 두 푼 모아서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는 이러한 제도가 전액관리제, 즉 투명성 있는 전액관리. 이제는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는 실시가 됩니다. 2021년도부터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택시기사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못된 놈은 노조들은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전액관리제를 거부한다는, 반대한다는 이런 서명을 여러분들께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 제시해놓고 전액관리제가 지금 실시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실시하면 안 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실시하면 안 되는 이익은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부풀리 갖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요래서 저래서 해서 일하기가 택시기사들이 힘들어진다고 이런 소리를 해서 아닙니다. 택시기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쏘아왔던 이러한 이 노조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조는 노조가 아닙니다. 산학금제에 있어서는 이 노조가 아닙니다. 왜? 산학금은 저거들이 올려주니까. 자기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올려주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산학금 올려주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고. 그러면은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에 지금 분회장들은 배를 받아갑니다. 배를 특별 수당이니 야간 무슨 수당이니 해서 받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124만 원 정도를 별도로 받아갑니다. 그 돈들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운송 수익금입니다. 택시 회사는 사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택시 운송 수익금에 의해서 지급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캐피탈로 삽니다. 할부로 다 사드립니다. 그것도 자동차 회사에서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돈을 잘 주는 그런 택시회사는 줄 서갖고 갖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택시를 갖다가 자동차를 사용해달라고 줄을 서가 있다는 겁니다. 줄 섰다고 해봐봐야
뭐 현대기아, 대우밖에 없죠. 요는 3기사, 삼성도 있네요. 사기사가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는 택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선택을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와 기아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예. 예전에는 가스를 제한을 했을 적에 회사에서는 가스를 제한을 했댔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1차전에는 몇 개, 2교대는 몇 개 이래놨어요. 그 이상 쓰는 거는 택시 기사들의 수입으로서 충당하도록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스를 넣기 위해서, 연료를 넣기 위해서 지급되는 이 돈에도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 부가세를 갖다가 회사에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세금을 나라에다 바치고 가스를 갖다가 연료를 넣은 겁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되어 있는 이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보십시오. 그 돈들이 회사에 매입 매출에 매입에 들어가는 그런 부가세를 지급을 하고 매입한 이런 물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지껏 쏘으면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쏘으면서 근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어려운 때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하는 소정 근로시간은 꼭 알아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여러분들이 근로에는 만근일 외에 주 1일을 포함된, 즉 월 4주를 평균을 잡았을 때 4일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왜? 큰 달 있고 작은 달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약 52일을 나누기 해서 12로 해서 남는 이 날짜 일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포함시켜서 주일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될 임금, 근로를 제공해주고 받아가야 될 급여라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 투명하게 되고 그 투명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나쁜 제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액관리제라는 겁니다. 법은 지키면 편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사고가 나죠. 여러분도 운전을 할 적에 법을 지키면 사고가 안 나죠.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법을 조금이라도 위반을 하다가 그러면은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사고 내놔놓고는 누가 사고 내고 싶어서 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도록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의해서 잘못된 사고가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들이받는 건 할 수 없겠지요.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분들의 운전 미숙, 즉 운전하는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내지만은 그 역시도 아차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관리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목을 조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준수사항으로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대뽀로 그냥 일해라고 해서 나가서 사고가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한 꼬라지가 나잖아요, 사람이. 회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사고를 많이 나면 손해를 안 봐요. 어찌 된 건지. 보험수가가 올라갔다 하면서도 그 회사가 이상하게 망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숙제로 남기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우리 택시업, 택시 문화를 바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이 택시가 잘못되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들이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게 됩니다. 짜증을 내게 됩니다. 짜증을. 가정 형편이 그래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윤택해져야만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경륜,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꼰대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 이자들을 이제는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이 방송을 듣고 방송을 또 듣고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우리 택시기사들이 과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적인 신분이 그나마라도 상승되는, 향상되는 이러한 일에 매진해줄 우리 노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산학금을 고집하는 이러한 노조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말고요. 이런 노조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자들이 어디 노동위원회라도 가서 해결해 주답니까? 아니지. 안 해줍니다. 사업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들도 같은 사업자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산학금을 자기들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노조를 정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힘없는 거 압니다. 이제는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이제는 노후 대책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 택시 기사들이 여지껏 쪼달리게 살도록 만드는 이 노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상승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이 부어야 많이 받지요. 적게 부으면 적게 주지요. 국민연금이 할지도 없는 데는 줄 압니까? 무조건 많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열심히 일해오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노후의 흰머리가 무성한 이런 흰머리가 무성한 이때 여러분들이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면 노후 대책은 전혀 없지요. 노후 대책을 못하게 만드는 이 노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노조는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사실은. 놈 자자 들어간 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운송 수익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해오다시피 신용카드, 또 직불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이로 인해 가지고 돈들이 여러분이 받습니까? 회사로 바로 들어가죠. 회사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갖다가 회사에 납입을 해야 되는 입장. 즉 신용카드니 체크, 직불, 또 교통카드 등 여러 가지의 카드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납입했을 때는 이 택시기사가 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산업금을 여칠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톡해버리는 이런 일이.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해요. 노름하면 택시기사들이 앉아가지고 노름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운송수익금. 운송수익금 따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송수익금이 한 사람한테 가버려 보면 그 사람들은 미수가 달리잖아요. 돈을 잃은 것들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운송수익금을 넣지 못하니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써야 될 돈들이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나쁜 짓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드화가 되고 전액관리제가 되면 회사에서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돈을 따로 받겠습니까? 그러면 도급죄가 되는 겁니다.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산학금을 정한 운송수익금을 월이든 일이든 주든 정하면 안 됩니다. 정해놓고 그 돈이 모자라는 돈을 회사에서 받아도 안 됩니다. 이것이 택시 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똑바로 잘 듣고 장난삼아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택시 운전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 20년에 가까운 택시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은 못 드렸지만 그나마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 아닙니까? 쉼터, 택시네 쉼터 택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다고 합니까? 모른답니까? 물론 신규 입사자들, 얼마 되지 않은 택시기사들은 잘 모르겠죠. 장기 근속했던 이런 분들은 쉼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니 그걸 갖다가
유인물 자체들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배포했습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배포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고깝게 보고 글자 하나 틀렸다고 그거 가지고 터집 잡는 이러한 택시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렸다 하여도 우리 택시기사가 만드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썼다 지웠다. 이것을 어떤 걸 열까? 어떻게 알릴까? 어떤 방법을 해야 더 쉽게 알 수가 있을까? 이래 가면서 해오던 쉼터 택시가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택시가 개혁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돋움해 나가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정말 새로운 택시상을 그려가며 잘못된 노조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참습니다. 참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이슈가 뭡니까? 최저임금 아닙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 다른 곳에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가 있는데 이 돈들이 대표 소송한다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자빠져요. 대표 소송 하지도 않은 자들이 대표 소송 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고 시간을 질질질 끌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산학금 제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산학금 제도를 하지 않고 전액관리제를 했으면 벌써 끝이 났겠지요. 벌써 끝이 났겠지요. 산학금제로 하는 이런 제도화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죠.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갖다가 널리 알려주십시오. 택시기사든 일반 시민들이든 모두에게 알려서 우리 택시 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서 바로 가는 길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데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남들이 퍼주는 그 숟가락이 제대로 입을 맞춰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밥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퍼먹어야 됩니다. 남이 안 해줍니다. 한두 번은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하고 오늘 이 방송 행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며 또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연락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